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 문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행화포수단은 맞는데 이게 어저께 한 거 겹쳐서 죄송해요. 앞에 화면 이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말고요. 강제징수 죄송해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노노노노 이행강제금 말고요. 강제징수로 바꿔주세요. 죄송해요. 자, 그럼 오늘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지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징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징수 어떻게 보면 말은 이행강제금이라 돼 있지만, 자,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에 맞춰서 계속 하는 건데요. 뭐 이행강제금이라는 보다는 강제징수니까 이거 제가 제목을, 자, 갑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을의 명의이 명백한 Y 토지, 그러니까 을의 명의이 명백한 Y 토지, 인접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 X 토지인데 마침 여기까지가 갑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 Y 토지인데도 Y 토지였어요. 근데 재산세가 갑에게 부과됐다는 거예요. 갑에게 이 Y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요게 세금이 부과됐다는 거죠. 자, 자신의 토지가 아닌데 재산세는 나오면 이거 내실래요? 이거 제3자 토지를 압류해도, 제3자 물건을 압류해도, 제3자 물건에 대한 세금 나도 나에게 나오면 갑에게 나온 건 무효죠. 이거 무효사유잖아요. 일단은 갑에게 부과되었고, 자기 토지의 소유 위치를 확인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갑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세 징수의 독촉을 받았대요. 그럴 때 우리 생각나요? 강자 과세가 나왔고, 그 과세가 나온 처분 이후에 납부 기간에 납부 안 하면 그때 가서 국세 징수 예에 따라서 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세 징수 예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 독촉, 압류, 매각, 청산 4단계. 그럴 때 독촉은 1차 독촉만 처분이고 나머지 2차, 3차 반복 또는 2차, 3차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 사이에 하자 쓴 게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과세 처분과 독촉 사이는 하자 쓴 게 안 되고요. 이런 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4월 1일 날 독촉 받았고, 그 다음에 5월 1일과 6월 3일 재차, 이거는 반복, 재차, 2차, 3차 이런 얘기죠. 이건 처분 아니죠. 받은 후에 6월 17일 날 세금을 납부까지 하셨대요. 갑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반환을 받을 때 부당이득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처분을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법원 갔다 와야 돼요. 하지만 이 무효 사유니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민사법원에 바로 부당이득 청구하면 민사법원에서는 무효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효를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사법원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공정력과 선결 문제까지는 내진 않았어요. 저 같으면 미음에 공정력과 선결 문제 하나 지문을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넣지는 않았어요. 기억해보니까요. 자, 옳지 않은 거.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조세 심판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은 행정절차법 3조의 보문이요. 3조. 여기에 적용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국세, 지방세 같은 거 이거 안 해요.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해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해요. 입법부 안 해요. 국회. 그 다음에 재판 절차, 수사, 형사 절차 안 해요. 난민 절차 안 해요. 이거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판례도 있는데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국세, 지방세는 지방 행정절차법상 사전 절차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그러면 맞는 지문이니까 뭐 옳지 않은 것이던데 맞는 지문으로 골라온 게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찌됐든 뭐 맞는 지문으로 골라라.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지금 문제 설명이 잘못돼서 니은 지방세 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은 지방세 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주무관청. 여러분 국세 징수법이에요. 징수법에 고액 체납자 이거 명당 공표 이런 거 들어있어요. 명당 공표, 관원사업 제한. 요 규정이 있어요, 요 규정. 그래서 국세 징수법에 가보면 관원사업 제한이, 이거. 자, 고액 체납자, 그게 관원사업 제한. 요게 있어요. 관원사업 제한. 관허 사업 제한. 요 사업을 제한하는 거.
요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니은도 맞고, 그러면 니은 들어가고, 아유, 니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디귿 보고 결정을 해야죠. 어차피 니은 들어가는 게 리을, 디귿, 리을이니까. 만약에 리을은 똑같이 있으니까 디귿으로 보셔야죠. 독촉의 대소, 쟁송 절차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건 맨 마지막이 아니라 최초 1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디귿은 틀렸네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러면 니을 아니면 이렇게 보셔야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디귿 들어간 거 다 빼야죠. 그래서 니은, 니은 들어가고 니을까지 보셔야죠. 24년 2월 1일 갑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물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맞죠? 모두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2번,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건 하나밖에 없죠. 디귿 지문밖에. 이게 제목이 잘못 달려갖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강제징수 절차고요. 강제질주에 관한 사례 절차요. 여러분 강제징수 어떻게 한다고요? 도감매청 알겠죠? 도감매청 가셔야 돼요. 독촉은 재차 독촉, 반복 독촉, 2차, 3차 무효. 그 처분이 아니다. 요거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제3자 재산을 압류해도 무효. 재산세를 낼 게 아닌데 나오면 당연히 무효. 매각을 한 적이 없는데 자 당연히 양도소득세 나오면 무효. 이런 것들 외우시고요. 여기에 공정력과 성격 문제까지 살짝 집어넣었으면 생송 방법이니까요. 아주 좋았을 텐데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무효인 경우는 굳이 행정법원에 가서 필요가 없다.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두신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거야. 문제 지문 자체가 맨 처음에 설시문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옳은 지문을 고르고 알겠죠? 요거 죄송해요. 그것만 좀 감안해서. 문제 푸는 데는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문제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요. 아량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엔 뭐예요? 깡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주말 핸드폰 강론으로 찾아뵙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월요일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